김사장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 두부 요리인데요. 두부와 새우를 넣은 삼각 두부 새우 볶음입니다. 두부 보통 네모지게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삼각형으로 썰어서 할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두부를 손질을 할 건데 두부 제가 레시피에는 300g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500g 샀는데 이 중에서 한 300g만 쓸게요. 근데 정말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500g 다 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자 그러면 두부를 삼각지게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는 4등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또 반을 썰게요. 그럼 이제 삼각지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엎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반 썰고 그걸 또 반, 또 반 이러면은 삼각형이 4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모양으로 두부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부는요, 밑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간할 때 자, 밑에다가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후추도 뿌려주실 것 같으면 살짝 뿌려주셔도 돼요. 네,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오늘 양념으로 할 거라 두부 밑간은 그렇게 뭐 진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부를 소금하고 후추 뿌린 데다가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금 살짝만 뿌려주시고요. 후추도 살짝만. 자, 그럼 두부 살짝 밑간 되는 동안에 오늘 두부와 함께 들어갈 게 바로 새우예요. 새우는 크기별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큼지막한 새우를 준비했습니다. 뭐 꼬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새우 하면은 꼬리가 좀 있는 게 모양이 예뻐서 저는 오늘 좀 큰 새우로 한 12마리 정도 넣었는데 이것도 좋아하는 뭐 기호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새우는 해동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마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통마늘이 있어서 통마늘을 넣었는데 만약에 통마늘 없다 그러면은 그냥 다진 마늘 넣으셔도 돼요. 그럼 통마늘을 슬라이스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은 이렇게 슬라이스 했고요. 대파는요 그냥 송송송송 썰어 주세요. 파프리카도 약간 마른 목골로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아이들이 먹을 거라면은 좀 작게 써셔도 되고요. 어른들이 드실 거라면 뭐 큼직큼직하게 써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삼각두부 새우 볶음은요, 하는 거에 비해서 완성되는 요리가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 맛이 좋아요. 푸른색 채소 넣을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있는 거. 자, 저는 오늘 피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부를 좀 노릇노릇하게 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전분을 좀 이용해서 지져볼 거예요. 전분이 묻잖아요. 그러면은 양념도 잘 묻고 식감도 또 쫀득쫀득하고, 우리 나중에 약간 그 소스에다가 물을 넣을 거예요. 그때도 약간 걸쭉한데 그때 물녹말을 따로 풀으면 사실 귀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부에다가 묻혀서 하게 되면 이 전분이 좀 흘러나와서 국물이 약간 걸쭉하게 돼서 물녹말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분을 묻혀서 지져보도록 할게요. 전분을 철퍼덕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위에다 뿌려주세요. 편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정도만 묻혀도 충분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기름 두르고. 자, 두부를 지지는데요, 제가 중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두부를 지질 때는 사실은 좀 바삭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두부를 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두부가 좀 바삭바삭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의 뭐 탈 수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부가 희물떡 하다. 그럴 때는요, 팬의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팬을요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두부를 넣어주잖아요. 이 두부는요 무조건 바삭바삭해집니다. 자, 그러면 두부를 지져보도록 할게요. 좀 예열을 해놨어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부 넣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네. 아마 지금 이 영상 보면서 그래서 내가 두부가 전분을 묻혀서 지졌는데도 흐물흐물했구나 하시는 분 계시죠? 팬을요 뜨겁게 가열해서 두부를 지져보세요. 그러면 두부는 바삭바삭해집니다. 자, 요거 붙은 것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따가 다 떨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요거 이제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꺼내고요. 향채소 넣고 향을 좀 낼게요. 네. 자, 이제 여기다가 마늘하고 대파 넣어서 향채소에 향을 좀 내주도록 할게요. 향채소가 노릇노릇해지고 지금 마늘하고 대파의 향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 들어갈게요. 칠리 소스가 다합니다. 칠리 소스 한 반컵 넣어주시고요. 스위트 칠리 소스예요. 간장은 한 스푼 정도만, 굴소스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청주도 한 스푼,
네, 이 요리는 정말 칠리 소스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을 2분의 1컵 넣어주고 서로 어우러지도록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칠리 소스 없으면은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하는데 다른 거 넣으면은 완전히 그 요리가 또 양념이 달라지니까 여기는 스위트 칠리 소스 넣어주셔야 돼요. 네, 자, 지금 아직도 익지 않은 게 이렇게 새우하고 파프리카예요. 네. 만약에 새우가 오늘처럼 크다 싶으면은 좀 미리 넣어주시고요. 새우가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거의 파프리카랑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새우는 제가 정말 큰 새우 넣어서 새우부터 넣어줄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새우가 작다 싶으면은 파프리카랑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이 두부랑 같이. 근데 저는 오늘 새우가 좀 크죠? 네, 그래서 미리 넣어줬어요. 자, 같이 넣어주게 되면 두부 다 익었죠? 파프리카도 우리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우가 좀 안 익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바탕 익었죠? 좋아요. 자, 이때 이제 우리 지져놨던 두부하고 파프리카하고 넣어서 이 소스가 약간 걸쭉한 농도가 될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네, 파프리카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두부 지진 거. 짠! 지금부터는 주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줄 건데 불은요 센 불에 해주셔도 돼요. 네, 보세요. 지금 이 농도가 약간 좀 걸쭉해지는 게 칠리 소스 때문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두부가 전분을 묻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물이 소스가 걸쭉하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두부에다가 전분 안 묻히고 그냥 지셨다 그럴 때는 그래도 돼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녹말일 때 물 2 섞어가지고 물녹말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녹말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두부에다가 녹말을 묻혀가지고 지져주시는 게 이 두부가 쫀득쫀득한 식감도 있고 또 이렇게 소스도 잘 묻으니까 그냥 두부에다가 묻혀주시는 거를 더 권해드려요. 이렇게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부가 지금 부서지지 않죠. 왜냐면 전분을 넣고 센 불에서 바삭바삭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참기름만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통깨는 안 뿌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플레이팅의 완성은 통깨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는 통깨 안 뿌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뿌리면 제가 말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저는 안 넣는 거를 더 권해드려요. 삼각두부 새우 볶음이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아까 요리할 때 말씀드린 대로 색깔도 예쁘고 완성도도 있으면서 맛은요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꼭 하는 멘트 있죠. 꼭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칠리 소스 집에 있다면은 당장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새우는 아니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라든지 해산물 있는 거 냉동실에 뭐 해산물 있다, 뭐 해산물 믹스 있다 그런 거 다 넣어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꼭 새우 아니어도 돼요. 뭐 오징어도 괜찮고 뭐 해물 믹스 같은 거 넣어서 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삼각두부 새우 볶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맛있는 메뉴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셰프 김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